자, 그러면은 앞선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푸터 부분에 대한 스타일링까지 이제 완료를 해봤는데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복사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p1 폴더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폴더 이름을 변경을 해야겠죠? stp2로 변경을 하고, 이거 폴더 이름 변경했더니 지금 이제 반영이 안 되죠. 이거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이유는 서버가 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버 켜져 있을 때 폴더 이름, 파일 이름 바꾸면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것도 stp2로 변경해 줘야 되죠. 2로 바꾸고 stp2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css는 삭제하고 그리고 이제 HTML의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어떤 걸 수정을 해야 되냐면 stp2.css로 바꿔야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CSS도 다시 열겠습니다. SCSS 창 정리를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왓칭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가 stp2.scss로 바뀐 이거를 세이브를 하면 CSS가 여기 만들어지겠죠?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왓칭 돼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서버는 껐었으니까 다시 켜주고 새로 고침한 다음에 자, 그럼 뒤로 가기를 해서 여기 stp2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저희가 해볼 거는 이제 어떤 거를 할 거냐면요. 사이즈가 줄어들 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위쪽에 여기 로고 보면은 여기 이 부분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면은 한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보다 더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좀 너무 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건 좀 너무 심하죠? 그래서 한 여기 이 정도부터는 저는 1, 2, 3, 4 사인업, 사인인 돼 있는 게 싹 다 사라지고 메뉴로 통합돼 가지고 눌러서 이렇게 메뉴가 열리는 이런 스타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새로 나온 방법이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좀 그게 아주 편하게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통적인 방법만 먼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좀 전통적이지 아니요. 그냥 전통적이지 않은 방법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곧 있으면 다들 그 방식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방법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영역이 일정 사이즈 이하가 됐을 때 모습이 바뀌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면은 우리는 여기 내비게이션에 래퍼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에다가 이런 거를 기능을 넣어줍니다. 뭐라고 넣어주냐? 이게 자동 완성이 좀 안 되는 점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좀 꺼려지는 게 있긴 한데 컨테이너 대시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타입에다가는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냐면요. inline 뭐였더라?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 검색 좀 한번 해가지고 올게요. css 컨테이너 쿼리 네, 컨테이너 쿼리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그쵸. 컨테이너 타입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요. 컨테이너 타입에다가는 inline 뭐라고 돼 있다고? inline size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인라인 사이즈 말고도 몇 가지 방식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가로 사이즈를 기준으로 작업을 이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 기준 인라인 사이즈라고 하는 걸 넣어주시면 되고요. 세로나 이런 거 고려하는 상황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못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컨테이너 네임이라고 하는 걸 넣어줘야 돼요. 컨테이너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 name에다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 부분, 이 영역에 대한 이름으로서 그냥 그 클래스 네임을 저는 그대로 승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ev라고 이름을 넣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우리가 지금 680 이하가 되는 그 시점부터는 이 1, 2, 3, 4 sign up, sign in이라고 하는 거를 없애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냐? 자, at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ontainer 이렇게 한 다음에 nev라고 하는 게 컨테이너 nev라고 하는 게 괄호치고 조건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width가 컨테이너의 내부의 width가 몇보다 작을 때 680 픽셀보다 작을 때. 그런데 이거 42.5램이랑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여기 1, 2, 3, 4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에 div의 래퍼에 여기 nav 로고 메뉴 래퍼라고 하는 이 두 개죠. 요거 두 개를 안 보이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메뉴 래퍼에 해당하는 이 친구 있죠? 요 부분을 그대로 긁어서 복사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자 원래는 여기에 보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되어 있던 거를요 디스플레이 논을 넣어줍니다. 디스플레이 논 속성은 뭐냐? 안 보이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680보다 작아 잠시만요. 뭐 나 잘못 썼다. 예, 여기 min width 이거는 근데 컨테이너 min width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적을 수 있는데 잠시만요. 저거 min width max width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min max로만 해야 되나? 잠시만요. min max width 써야 되는군요. 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내가 분명 앞에서는 이 방식으로 안 하고 딴 거였던 것 같은데. 자, 내부의 최소 크기, 최대 크기가 1대로 이렇게 넣으면은 680보다 이거 민으로 넣어야 되나? 나 이거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돼야지 맞는데? 뭔가 제가 오타를 쳤겠죠. 오타나 아니면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그러겠죠? 밖에 적은 것 같은데? 맥스로 적어야 되나? 잠시만요. 이게 혹시 제가 STP2 이건 실수니까 이거 이렇게 고치고 맞게 나왔는데 STP2고 잠깐만요. 제가 오브젝티브에는 뭐 어떻게 적어놨었길래 이게 왜 여기서는 지금 안 되는 거지? 그래, 이거 되는데. 이 방식으로 다 됐는데. add container 잠시만요. 되는데? 네, 이 방식 되거든요. 위드스가
42.5보다 작을 때는 사라져 주세요를 했는데 이게 안 먹네요. 어떻게 출력이 됐길래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nev가 reduce가 이거면 디스플레이 논 해라. 아, 네네네네. 이게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기 적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 적혀 있어야 돼요. 아래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아마 될 겁니다. 네, 사라지죠? 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자, 여기 이 부분 잠깐 이렇게 떼고 이 부분은 이제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메뉴 래퍼라고 하는 게 스페시피시티가 000이죠. 얘는요. 스페시피시티가 000이죠. 그러면은 스페시피시티가 얘도 똑같으면은 나중에 쓰인 애가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씌우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 된 거 CSS 출력된 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얘의 스페시피시티가 얘가 지금 내부 메뉴 래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010이란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스페시피시티 왜 안 뜨니? 같은 적인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중에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쿼리 관련한 것들 써줄 때는 항상 그 이렇게 덮어줄 내용들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 나중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자 내부한테 컨테이너 타입이라는 걸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는 이제 이런 게 붙게 됩니다. 컨테이너라는 속성이 이렇게 붙게 되고 컨테이너 네임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어떤 친구 이야기하는 건데? 라고 우리가 여러 군데에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컨테이너 내부가 너비가 680보다 작아지면은 메뉴 래퍼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 있죠?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되는 게 결국 내부 메뉴 래퍼는 디스플레이 논 해라.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해라. 라고 하는 속성이거든요. 뭐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면 여기 어떻게 돼 있냐? 내부 메뉴 래퍼에 해당하는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그 HTML은 존재하는데 이렇게 그려지질 않게 돼요. 그냥 사라집니다. 디스플레이 논은 안 그리는 속성이에요. 아예 그냥 존재도 하지 않아요. 마치 무시한 듯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우리는 대신 어떤 걸 해주면 될까요? 여기에 하나를 더 만들게요. 뭐를 만들 거냐면 여기 메뉴 래퍼에 사인업 사인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공간 있죠? 여기 이만큼인데 요거를 하나를 더 만들게요. 하나를 더 만들고 버튼 말고 메뉴만 이렇게 살려서 버튼 부분은 이렇게 지워서 여기다가 메뉴라고 쓸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네들 사라지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메뉴라고 되어 있는 게 안 보이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속성을 하나 넣어주자고요. 어떤 속성을 넣을 거냐면 뭐 뒤에 이렇게 대시 모바일이라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모바일일 때는 보인다. 혹은 뭐 사이즈 작을 때는 보인다. 혹은 뭐 less than 680px 뭐 이런 걸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메뉴 래퍼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메뉴 래퍼 중에 메뉴 래퍼가 아니라 그 less than 680 픽셀 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은 디스플레이 unset 해주고 평상시에 메뉴 래퍼에 요걸 이렇게 해주면 자 이게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평상시에도 보여요. 그래서 평상시에 해당하는 여기가 이제 여기 컨테이너 여기 이전의 모든 내용들은 평상시에 거치잖아요. LT 680 픽셀은 평상시에는 디스플레이 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평상시에는 안 보이다가 작아지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요게 근데 지금 희한하게 작동하네요. 잠시만요.
원래 이러지가 않아. 아, 이거 아래 때문에 그러구나. 아래 때문에. 예. 이거 아래 요소 때문에 그러나. 이건 이따 고치면 되고. 자, 그래서 일정 사이즈 이하로 작아지면은 네, 요렇게 메뉴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일정 사이즈 이상일 때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요렇게 이 부분을 한번 처리를 해봤고요. 저 아래쪽 지금 난리 났으니까 아래쪽 고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도 똑같이 비슷한 원칙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섹션 푸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섹션 푸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 일단 이 푸터 부분에도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다가 일정 사이즈 이하가 될 때 얘네들이 이렇게 옆으로 밀고 와 버리잖아요. 지금 보면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나 먼저 보도록 합시다. 래퍼의 그리드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얘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지점이 와버리죠. 이게 뭐 더 줄어들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적당한 사이즈 지점을 이제 정해줘야겠죠.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어느 지점부터 이제 이 모습이 달라지게 할지를 이제 정하셔야 돼요. 저는 한 740지점? 740지점부터는 좀 수정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컨테이너 기준, 푸터 기준, 래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60을 기준으로 잡도록 하죠. 그래서 푸터에다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아니면은 컨테이너한테 이렇게 줘도 되고, 래퍼한테 직접 줘도 되죠. 래퍼 사이즈 기준으로 래퍼의 사이즈가 지금 532인데 530 이하가 될 때 래퍼한테 한번 주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퍼한테 속성을 줄게요. 컨테이너. 아, 근데 래퍼한테 주면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테이너 속성이 타입이었죠. 컨테이너 타입은 inline 사이즈 이렇게 넣어주고, 컨테이너 타입 네임. 근데 래퍼라고 이름을 넣어주면은 너무 좀 지시성이 약하잖아요. 조금 위에 거랑 묶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푸터에 래퍼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나 제일 아래에다가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주는 게 좋겠죠. 컨테이너가 푸터 래퍼라고 하는 녀석이 푸터 래퍼라고 하는 녀석이 괄호치고 너비가 몇보다 작으면 660 픽셀보다 작으면 그러면 말이지 푸터 말인데 아니 래퍼 말인데 이 래퍼요. 지금 보면은 그리드 요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래퍼가 그리드 템플릿 컬럼이 3컬럼으로 바뀌어라 라고 이렇게 속성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안 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안 되네요. 왜 안 되냐? 반드시 부모 요소가 컨테이너여야 돼요. 근데 래퍼한테 지금 컨테이너 속성을 이렇게 걸어주고 래퍼를 조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요소를 갖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컨테이너나 어차피 뭐 섹션 갖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섹션 기준으로 710 기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잘라내기 하고 푸터한테 줄게요. 푸터한테 이 속성을 넣어주는데 이름 좀 바꾸는 게 좋겠죠? 푸터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서 얘도 이름을 이 부분을 푸터로 바꾸고 몇 이하? 710이야. 710까지는 원래 있던 상태 그대로 나오고 710보다 이제 더 작아지는 그 순간부터 709부터 이래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원래 720이죠? 줄이다가 710까지는 5개인데 여기서부터는 709부터는 이렇게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일정 기점을
순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즈 그 모양새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돼 있고 지금 보면은 1FR, 1FR로 했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상이 하나 발생하냐면 잠깐만요. 이게 지금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의 사이즈가 얘는 227이고 얘는 253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유는 그리드 오토 그러니까 이 로우에 해당하는 거가 자동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리드의 유용한 점 중은 뭐냐면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딱 뭐 이렇게 플렉스도 이렇게 줄바꿈 되긴 하죠. 근데 그 이 다음에 오는 여기 이런 녀석들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애들한테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이 녀석을 어떻게 고를 수 있냐면 우리가 컬럼 중에서 처음 나오는 녀석이거든요. first 컬럼 이게 밖에서 이를 써야지 쉽겠다. 컬럼에 first 예. 해보면 얘는 왜 그게 안 되지? 미리 되지. 이러면 컬럼 중에서도 첫 번째 녀석을 이렇게 고르게 돼요. 그럼 컬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넣어줄 수 있죠. 그리드 로우라고 하는 설정을 이렇게 넣어서 얘는 첫 번째 줄에서 생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span 2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가 첫 번째가 안 골라졌나? 안 된 것 같네요. 요거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이거 수도 이거 first 이거가 아닌가? 맞을 건데 잠시만요. first가 아니라 first of type일 거예요. 예. 요렇게 하면은요. 자, 이 컬럼은요. 로우에다가 너는 말이야 로우의 첫 번째 줄을 차지하고 스팬은 둘이야. 스팬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두 칸.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3을 넣으면 뭐 이제 3칸 차지하고 약간 이런 식이 돼요. 근데 2칸 차지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2칸을 차지하게 되고요. 한 칸만 차지하게 되면 이 친구가 여기까지 차지하지 않으니까 순서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애들이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죠. 근데 얘가 2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싹 먹어버리니까 애들은 여기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죠. 자, 보시면 얘가 요만하게 있고 그 다음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를 이렇게 만들어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컨테이너 쿼리 쓸 때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 그 SCSS에서 컨테이너 쿼리에 대한 지원이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요거를 쓰고 나면 이 안쪽 부분이 조금 자동 완성이 좀 별로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쿼리 쓰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리기로 할게요. 그 또 다른 방법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컨테이너 쿼리가 왜 조금 더 편하고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들을 제어를 하냐면 예를 들어 얘의 사이즈가 일정 사이즈 이하가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창의 너비에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창의 너비만이 모든 것에 대한 요소였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카드 요소가 사이즈가 일정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창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미디어 퀄이고, 이런 엘레먼트 사이즈 단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컨테이너 퀄이에요. 그 차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그 변화는 뭘 줄 거냐면은 얘를 갖고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요거는 영상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